안녕하세요.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우리 동네는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새해는 좀 슬픈 일보다 기쁜 일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연말에 벌써 잇따라 벌어진 대형 사건, 사고 때문에 새해가 돼도 지역 곳곳이 벌써부터 이렇게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첫 소식은 지난 12월 29일 과천시 가련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입니다. 모두 42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부기왕 IC 부근 방음터널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은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불이 커지다 보니까 터널 안에 있던 차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5분이 숨졌고 37분이 다쳤는데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 중에 모녀관계인 분들도 있었고 한 분은 7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45대가 소실된 걸로 조사됐는데요. 다른 운전자분들도 차를 버리고 간신히 대피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차에 불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터널로 옮겨 붙어서 큰 화재가 됐다는 게 조금 사실 이해가 쉽게 되진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터널의 재질이 화재에 그렇게 취약했던 건지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그 불을 끌 수 있었던 장비나 이런 게 또 아예 없었던 건지 다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삽시간에 터널 전체로 번지고 인명피해가 커졌던 거는 이 터널에 쓰인 재질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터널에 사용된 재질이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 PMMA는 방음 효율이 높고 시공이 편리한 대신에 강화 유리보다는 열에 약한 걸로 분석이 됐는데요. 도로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 유리는 녹는 점이 650도 정도인데 PMMA는 224도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불을 만나면 유독가스를 많이 내뿜는 재질인데요. 이번에 사상자분들도 대부분 연기 흡입 때문에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터널에 소화기나 소화전 같은 방제 시설이 있었기는 했는데 너무 불이 급격하게 번지니까 사실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터널로 차량이 진입하는 걸 막는 시설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터널이 성남하고 안양 방면 이렇게 두 방향인데 성남 쪽 방향 시설은 제대로 작동을 했었는데 안양 쪽은 작동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분들이 전부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 안양 방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피난 대피 통로 같은 것도 여기가 교량 위에 위치한 터널이어서 짓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가 면제됐는데 이런 점도 피해를 키우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PMMA라는 재질이 불만 나지 않으면 방음 효과도 좋고 또 시공도 편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 재질을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만약에 불이 나면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이후에 조금 어떤 후속 조치는 없었나요? 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에 국토교통부가 PMMA 재질로 시공 중이거나 계획 중인 터널 공사는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터널도 대체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전국에 55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 장소 인근에서도 같은 재질로 터널이 조성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이 터널 자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선 수사본부를 꾸려서 처음 불이 났던 이 트럭 운전자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 역시 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속상한 뉴스인데요. 저희가 6화에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정말 역대급 전세 사기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미추홀구 일대에서 이 전세 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피해자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조직적으로 벌여진 행각이었죠. 대체 어떤 분들이었죠? 네, 지난 12월이었는데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 27채에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건축업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분이 경기도하고 인천시 일대에 보유한 주택만 2,700채인데요. 이분은 어느 회사 대표인데 여기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마치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은 계약을 주도했던 공인중개사나 임대업자, 중개보조인까지 46명인데요. 공범들은 A씨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임차인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대신 주겠다는 이행보증각서까지 써주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A씨하고 직접 계약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임대업자하고 계약한 경우도 있는데 이 임대업자들은 A씨한테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정말 치밀했네요. 네네. 네, 일단은 근데 잡혔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하고 인천시 일대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빌라 왕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우선 빌라 왕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1,139채를 보유하고 있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네. 문제는 이분이 지난해 10월에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임차인 200분 정도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분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한 상태여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이게 낙찰이 된다고 해도 세금 납부에 우선적으로 쓰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시 일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인천 일대에서 빌라하고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해서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린 20대 송모 씨가 지난해 12월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라왕 사태처럼 이 송 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임차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생긴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게 공교롭게 그 범인들이 다 숨지는 바람에 수사가 더 어려워지고 피해 구제 가능성도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또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분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빌라왕 사태 피해자분들도 2중 3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좀 무사히 임차인분들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관료 출신의 점잖기로 소문난 김동연 지사가 좀 달라졌다는 뉴스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 새해를 맞아서 변신이라도 한 걸까요? 네, 말 그대로 김동연 지사는 34년 아주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상당히 좀 절제된 언어를 활용해서 사안들을 언급하곤 했었는데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경제 같은 전문적 의견을 낼 때 외에는 지금 벌어지는 세간의 이슈나 또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해서 도지사가 된 이후 의견을 크게 드러내거나 비판을 세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부터 더 정확하게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의견이 좀 선명해지고 수위도 세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주로 좀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단배식에 참여한 자리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민주주의의 후퇴, 또 뭐 평화의 실종, 경제 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의 회귀, 또 복지의 포기 좀 세죠. 네, 그리고 강고해지는 기득권과 검찰 공화국 등등 이런 우리나라의 험난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 지사 입에서 처음으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또 그전에도
SNS 같은 걸 통해서 현 정부와 야당의 대치를 두고 공안 정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민생 정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지난해 이뤄졌던 올해 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진 것을 빗대서는 정부와 국회를 모두 무능하다, 또 부끄럽다, 누구를 위한 합의이고 예산이냐고 하면서 정말 직설적인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워딩이 좀 굉장히 세기는 한데 네. 이게 김동연 지사가 행정가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런 센 워딩, 그러니까 정치인 김동연이 할 수 있는 이런 워딩들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즘같이 좀 답답한 시국에 이렇게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니까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렇게 거침없이 변신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행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미 34년간 능력을 다 인정을 받았고 사실 경기도도 6개월 만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얼마 전에는 조직 개편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네. 김동연 지사로서는 행정가보다는 이왕 정치를 시작한 이상 정치인 김동연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정치인으로 체급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이번 선거 때 더욱 그랬는데 역대 도지사들이 모두 대권을 꿈꿨었고 실제로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는 지사 시절에 민주당 최종 대통령 후보로 뛰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중앙 정치가 지난 대선의 비호감 경쟁에서 여전히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올라오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는 여전히 대장동 이슈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이 둘 다 비호감도가 낮아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대장동 사건 얘기를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걸 지금 거의 1년째 바라보는 국민들 더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경기도 등의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 국민들은 이 진짜 답답할 거예요. 피로감도 그렇죠. 높고 그렇다고 뭐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검찰 수사 초읽기에 들어가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대표를 제외한 구심점이 없다는 게 네. 좀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민심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 측근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올해부터 확실히 좀 본격적인 대외 정치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되고 있고요.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계획인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교체, 개혁을 줄곧 주장해왔고 정치 쪽에서는 신인 느낌이 강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에 해박하고 좀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청렴하고 또 반듯한 이미지가 지금 또 정치인 중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충분히 소구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또 워낙 점잖다 보니까 지금 날 것 같은 이 정치 세계에서 김 지사의 메시지가 귀에 잘 안 꽂히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탁 마음에 좀 파고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한다고 하고 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좀 정책적, 특히 경제 정책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기의 성과를 만약에 보인다면 아마도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자마자 이번에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있던 경기도 4개 지역에 대한 규제까지 모두 해제가 됐죠. 네, 지난해 11월에 정부가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있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규제를 해제했었는데요. 그때도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가 유지됐던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하남 4개 시의 규제가 지난 1월 5일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규제 지역에선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살 때 뭐 대출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좀 적용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이런 규제에서 모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기도 다수의 지역에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규제가 좀 효과가 있었는지 작년에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매주 점점 커졌었는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이런 하락폭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경기도의 여러 행정 서비스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만 요점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도민청원 제도가 좀 확 바뀝니다. 네. 기존에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성립됐던 도민청원의 요건이 30일 동안 5만 명에서 이제 1만 명으로 많이 낮아졌어요. 네, 1만 명의 이상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네네.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이 도청 내 각 실국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무조건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도 처음 새해부터는 도입이 됩니다.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원하는 건데 월 16만 원을 지급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성남, 안산, 광명, 군포, 포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병원 입퇴원 등 병원 동행을 지원합니다. 또 경기도 아동급식 거주를 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도 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이 신설 운영되는데요.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아동급식 카드를 음식점 등에 직접 가서 사용하는 방식만 기존에는 있었는데 배달앱 등을 연계해서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방식이 추가된 겁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주문 결제나 가맹점 위치 확인, 또 챗봇 질의응답 등의 추가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새해엔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2주간 있었던 경기 인천 지역의 여러 소식 중에서 핵심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지난 2주 사이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놀랄 만한 사건이 또 유감스럽게 벌어졌죠. 네, 결국 신상까지 공개된 31세 이경이 경기도 파주와 고양에서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죽이고 네. 시신까지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자신이 택시랑 접촉사고를 내놓고 어떻게 그 차량 운전기사를 죽일 수가 있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보니까 그 택시기사한테 뭐 경찰에 신고 안 하면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 이런 취지로 집까지 데려와가지고 결국 살해를 한 건데요. 네, 그렇군요. 이 사건 발생일이 그 12월 20일 늦은 밤이었죠? 네. 그날 밤 11시쯤에 고향에서 사고를 낸 뒤에 파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둔기로 택시기사를 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집 안에 있는 옷장에다가 시신을 숨긴 건데요. 네. 이 택시기사는 60대 남성이었어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며칠 뒤인 25일 그 새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네. 마침 이기영과 그때 같이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그날 오전에 이제 이기영 집에 들어갔다가 옷장 속에 시신이 있는 걸 보고 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될 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친구가 시신을 발견해서 다행이었네요. 예, 좀 더 그쵸. 늦었었더라면 더 늦게 알았게 됐을 텐데. 근데 그 택시기사분이 60대였으면 아마 가장이셨을 텐데 그 가족은 정말 이때가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접한 거네요. 정말 이게 그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이기영이 그 살해를 한 거는 택시기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한 5개월 전이었나요? 그때 이기영이 자기가 같이 살았던 동거녀까지 죽였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된 이기영이 경찰에 직접 자백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8월 그 파주에서 당시 함께 같이 살았던 50대 동거녀의 집에서 네. 그 여성을 죽인 다음에 이 시신을 이번엔 그 집에서 4.5km 떨어진 파주 공릉천변에 이렇게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공릉천변이라고 하면 하천 물가에다가 시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기영이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에 담은 채로 공릉 청변에 내다버렸고 그 살해 당시에 사용한 범행 도구도 같이 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프백이라고 하면은 왜 그 캠핑 갈 때 사람들이 차량 천정에다가 위에 설치하는 그 짐칸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동거녀의 시신을 실어서 공릉천에 그러면 뭐 물 속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다 버렸다는 거네요. 근데 그 진술을 또 얼마 전에 번복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 천 주변에 버렸다고 했다가 지난 3일에 경찰 조사 때는 시신을 공릉천변 땅에다 묻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릉천의 변은 맞는데 이번엔 그냥 천변이 아니라 땅에다가 묻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릉천 변이라고 해도 이게 물속인지 뭐 땅속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애매하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무언가 경찰한테 말을 바꿔서 좀 혼란을 준 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시신 확보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 게다가 지금은 뭐 이른 새벽이나 밤에는 영하의 온도일 텐데 날씨가 워낙 추워서 아마 땅 파기도 힘들걸요? 힘들죠. 네. 그 수중이나 뭐 공중 수색은 물론이고 네. 인근 육지 이런 일부가 군부대가 인근 육지 일부대 군부대 지뢰 위험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릉천변 일대를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아직도 시신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거녀가 그렇게 죽은 게 알려지기 며칠 전에 그 공릉천에 폭우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그게 또 떠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폭우 때문에 시신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지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 시신을 찾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기영이 진술 번복까지 하면서 경찰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좀 빠른 시일 내 이 시신이 발견돼서 돌아가신 택시기사에 이어서 이 동거녀 시신도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근데 이 31세로 알려진 이기영 신상이 공개됐죠? 네, 경찰이 지난 12월 29일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기영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보면은 네. 우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도가 높은 특정 강력 범죄일 때, 그리고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이렇게 네 가지를 충족할 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기영 신상이 공개되긴 했는데 31살이나 된 이기영의 최신 사진이 아니라 예전에 운전면허증 발급 당시의 증명사진을 이 경찰이 공개해서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네, 논란이 됐었죠. 네. 그거는 피의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 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그샷은 또 뭐죠? 머그샷은 범인 식별을 할 때 이제 네. 경찰이 범인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수인 번호와 범인 얼굴이 같이 이제 보이도록 새로 찍는 사진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한국에서 공개용 사진을 뜻하는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면은 이기영이 그 머그샷이 공개되기를 거부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기영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네. 정작 이기영이 그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모두 거부를 해서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예전 사진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저께였나요? 지난 4일에 이기영이 검찰에 송치되던 날에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자켓 모자도 푹 눌러 써서 얼굴이 거의 안 보이던데 그것도 좀 연관이 혹시 있는 거예요? 네. 경찰이 그날 이기영을 검찰에 넘기면서 마스크를 벗으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긴 했는데 이때도 뭐 이기영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마스크를 쓴 채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럴 거면은 이 신상 공개를 뭐하러 하나요? 아니 이게 신상 공개라는 게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 알 권리를 좀 충족하고 또 다른 범죄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모습이랑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옛날 다른 사진을 공개할 거면 그게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도 존중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아예 무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택시기사 사례로 시작됐던 이번 사건이 동거녀 살해 사건까지 더 커졌고 또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었는데 최근 DNA 대조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그 가능성은 좀 사그라진 상황이죠? 네, 경찰이 이기영 거주지를 방문했던 6명의 여성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의 대조를 의뢰했었습니다. 근데 이기영 거주지에서 확보된 혈흔에서 2명의 여성 DNA가 나왔었는데요. 이 혈흔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거주지에서 발견된 여성 6명의 DNA 대조군을 보낸 겁니다. 그 6명이 누구였죠? 6명은 동거녀와 그나마 유사한 DNA를 가졌을 친오빠, 그리고 동거녀 지인 2명, 그리고 이기영의 현재 여자친구, 또 이기영이 고용했었다는 청소 도우미, 마지막으로는 이기영의 모친입니다. 이 중에서 목숨을 잃은 동거녀를 빼고는 모두 무사하고 범죄 피해도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긴 했는데요. 혈흔에서 나온 DNA가 이들 중 2명으로 확인이 되면 추가 피해자가 없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누군가가 추가 피해자인지 또다시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네, 경찰이 6일 결과를 내놨는데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 지인 이렇게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거녀의 지인이 이기영의 집을 방문했었나 보네요? 동거녀 지인이 작년 4월에 이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기영하고 몸싸움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112에 신고까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기영이 그 지인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가 났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혈흔이 남았었던 거군요. 네. 그러면 결국은 현재로서 이기영이 60대 택시 기사와 또 5달 전쯤에 같이 살았던 동거녀 이렇게 2명을 살해한 것 이외에는 추가 피해자가 없는 걸로 파악되는 거죠? 네, 현재 경찰도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결국 남은 동거녀의 시신을 언제 찾느냐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네, 동거녀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최근에 이 수색 범위를 더 확대해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시신 유실 가능성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동거녀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시신이 발견돼서 가족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경조사 작년 마지막 방송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2023년 새해에는 좀 슬프고 분노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새해 첫 방송부터 유감스럽게도 화나고 안타까운 이런 사건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유 기자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속속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